보기만 해도 가슴 짜릿한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높은 하늘에서 이뤄지는 전투기의 임무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촬영사입니다. 항공촬영사는 항공기 후방석이나 수송기에 탑승해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임무나 작전을 촬영하는 전문 촬영사입니다. 역동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에어쇼를 하는 블랙 이글스 T-50B에 탑승하기도 하며 현재 공군에는 총 4명의 항공촬영사가 있습니다. 공보정원 부사관 중 선발되어 필수 훈련을 이수한 인원이 항공촬영사에 임명되는데요. G테스트는 물론 생환훈련도 받아야 하죠. 또 조종사들의 교신을 듣고 촬영 타이밍을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용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항공기가 기동을 할 때는 중력 가속도로 인해 카메라도 훨씬 무거워지는데요. 중력 가속도 5G에서는 2kg짜리 카메라도 10kg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촬영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비행 착각을 느끼기도 한다니 멋진 임무 장면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수겠죠. 무엇보다 항공 촬영은 컷! 다시 가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촬영할 임무에 대한 이해와 계획 수립이 중요하죠. 항공촬영사는 비행부대와 협의를 통해 촬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촬영기의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 치열한 고민을 거쳐야만 공군의 역사적인 하늘의 순간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공피셜, 공군에는 항공촬영의 전문가, 항공촬영사가 있다. 항공촬영사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멋진 임무 장면을 기록한다.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공피셜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촬영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죠. 카메라를 들고 얼굴에 대고 있는데 이게 뚝 떨어지니까 이게 들어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항공촬영사 편보현 원사입니다. 항공촬영사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임무나 작전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인원들입니다. 항공촬영사는 공보정원 부사관 중에서 비행 환경 적응 훈련과 생활 훈련을 이수한 뒤에 공중 근무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뒤부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 16년 300번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대부분 탑승을 했습니다. F-15K나 F-16, T-50, F-50, KT-1 그런 종류들.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조종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군에는 항공 촬영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외국 유명 작가를 초빙해서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T-50이 공군에 개발돼서 배치되고 있을 때 F-50이 한창 무장 시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항공기를 외국 사람 손에 맡길 수 없는 공감대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투입됐었습니다. 미사일 날아가는 그 장면을 찍으라고 임무는 받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신을 해야 되는 통에 제가 그 카운트다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발사 신호 소리만 듣고 급히 촬영을 하긴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사일 모습이 안 보여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이제 내렸을 때 무슨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주마등처럼 흘러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딱 한 컷이 걸려 있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죠. 그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좁고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밀폐된 공간에 그 공포스러움도 느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전투기가 그냥 민항기처럼 이렇게만 가지 않거든요. 혹시 멀미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브리핑 들어갔을 때는 하나도 못 알아먹었죠. 영어도 많고 또 약어들이 또 많아서 제가 이런 거를 듣고 싶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종사 한 명이 거의 통역을 해주는 수준으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죠. 카메라가 보통 한 2.5kg 정도 되는 게 한 4D 정도 되면 한 10kg 정도 무게가 걸리니까요. 손의 무게도 있을 것이고. 저도 처음에 촬영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죠. 카메라를 들고 얼굴에 대고 있는데 이게 뚝 떨어지니까 이게 들어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기동이 끝나는 끝까지 그 상태로 어떻게 보면 꼬꾸라져서 못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설인지 모르겠지만 목이 짧은 사람들이 뇌와 심장 간의 거리가 짧아서 중력 가속도 내성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들 안방에서 늘 보시던 신년비행 파인더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보다 찍고 나서 실제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장엄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그거를 생생하게 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독도상공에서 비행하는 우리 F-15K 현대 독도를 실제 눈으로 처음 봤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합훈련, 플레이글스 해외 공연들도 물론 촬영을 했고요. 탐색구조 훈련이나 항공구조사들의 활동 모습 장면들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미국 팀 같은 경우는 그냥 퍼포먼스 위주의 에어쇼 스타일이고 고성능 항공기라서, 근데 유럽 쪽은 군무 스타일의 웅장한 비행을 합니다. 저속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고속 성능과 저속 성능을 다 만족을 하는 항공기라서 다이나믹한 속도감이나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쇼를 다 구현 가능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꿈같은 일입니다. 자국산 항공기 TO10으로 새로 에어쇼 DLM을 꾸렸을 때 분해를 해서 영국 현지에서 조립을 하고, 공교롭게도 그 날에 우리 완전히 폐허가 됐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멋진 항공기를 만들어서 영국 상공을 날 때는 조종사들도 전부 다 뭉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후배들이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될 거고,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KF-21이 이제 하늘을 나는 시점부터 우리 항공촬영사 후배들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멋진 우리 KF-21 보람의 모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